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주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또다시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급락했다가 다시 월요일부터는 젠슨 왕의 발언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말이죠. 외국인들은 2월 첫 주에만 11조 원을 내다 파는 등 아직 주가 하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급변동을 만든 원인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어를 발표하면서 사스 붕괴 공포가 시장 전반을 타격했습니다. 둘째는 빅테크들의 AI 투자 과잉과 수익화에 대한 지연 논란이었죠. 하지만 이 문제들은 모두 우리네 증시와는 거의 무관하거나 오히려 호재로 인식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이 수익 관리보다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증시에는 호재가 되죠. 예를 들어 구글은 지난주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6년 자본 지출 가이던스 상단을 1,85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1,150억 달러를 압도적으로 상회합니다. 아마존 역시 2026년도 자본 지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치였던 1,466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2,000억 달러로 제시했죠. 이 뉴스와 함께 빅테크가 조정을 보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을까요? 오히려 투자가 많아지는 만큼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증시가 위아래로 춤을 추는 이유, 더불어서 이런 급변동 시기에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엔스로픽이 법률 세일즈 데이터 분석 등 11개의 오픈소스 플러그인 추가 공개가 있었죠. 공개 직후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은 약 2,850억 달러가 단숨에 증발해버립니다. 글로벌 IB들은 이 사건을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다라는 의미로 사스포칼립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톰슨 로이터가 하루에 18% 폭락했고 리갈줌은 20%, 세일즈포스가 6.9% 하락하는 등 이 사스 전반에서 급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실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어는 이미 지난 1월 12일 날에 발표가 됐었죠. 발표 당시에는 그다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가 그러다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챗봇과의 대화만으로 자기 업무에 맞는 전용 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사스 업계 전체로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기업들은 고객 관리나 전사적 자원 관리 등을 위해서 세일즈포스 혹은 워크데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정기 구독해 왔었잖아요. 이제는 클로드 코어를 통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원하는 툴을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딱히 할 일이 없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죠. 클로드 리가리 플러그인 지난주에 출시가 되었잖아요. 어떤 회사라도 다른 회사들과 상대하면서 수많은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계약에 반드시 법률 서비스 회사를 통해야만 했었죠. 나에게 유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점검해야 되고 이런 조항들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로드 리갈은 이런 회사 계약서를 스스로 검토하고 비밀 유지 협약을 분류하고 법률 브리핑을 스스로 작성하는 등 그동안 법률 관련 기술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영역을 모두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당연히 법률과 회계 데이터 시장에서 먹고 살던 톰슨 로이터, 세이지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엔스로픽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6일 새벽에도 기업용 AI 모델 크루드 오퍼스 4.6을 공개했는데요. 회사는 이 모델을 기업과 지식 노동을 위한 자사 역사상 가장 강력한 AI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재무자료, 규제 공시 등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이 며칠씩 걸려서 수행하던 금융 분석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프레드시트와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버그 탐지 등의 복잡한 업무 처리까지도 탁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해왔던 일들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금융과 법률 등 지식 노동 분야를 평가한 독립 벤치마크에서는 오퍼스 4.6이 경쟁사들의 최신 고성능 모델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이 공개된 날 당연히 금융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는 또 추풍낙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팩트셋 리서치는 장중 최대 10%나 하락을 했었고 S&P 글로벌과 무디스 등이 일제히 큰 폭의 약세를 보였죠.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코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X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고된 노동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손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회사들의 도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었거든요. 이를테면 매크로하드라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매크로하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을 AI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설계는 물론이고 이건 기본입니다. 코딩, 배포, 유지보수와 같은 고객 지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영역의 일들을 정말 눈꼽만큼의 인간 개입 없이 오로지 AI 에이전트의 네트워크만으로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에이전트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를 완벽하게 모방하거나 심지어 초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죠. 물론 평소에 과장이 심한 일론의 경고를 모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어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업 워크플로우 전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에이전틱 AI 플랫폼이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충분히 실감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팔란티어의 CEO죠. 알렉스 카프는 AI 전문가가 기존에 2년에 걸쳐서 걸리던 SAP ERP 마이그레이션을 비전문가가 그것도 달랑 2주 내로 만들 수 있다는 사례는 이 사스 모델에 의존적이던 회사들에게 근본적인 생존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딥시크 충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맞게 되는 AI발 구조 변화로 해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A가 이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일종의 성장통인 셈이죠. 물론 사스포칼립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우선 세일즈포스의 마크 머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어급 플러그인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체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비약이다 라고 말이죠. 지난주 화요일 시스코 서밋에 참여했던 젠슨 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생각이며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은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르네하스 ARM CEO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도세는 미시적인 히스테리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 공통적인 의견은 기업들의 AI 도입이 아직 충분치 않고 소프트웨어를 위협하는 코딩이 전 세계 GDP에서 압도적인 활용 사례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저 AI 도입이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 고작 이유랍니까? 엔스로픽은 말이죠. 클로드 코어를 단지 며칠 만에 만들었답니다. AI의 발전 속도는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단지 오늘과 내일은 크게 다르지 않았었더라는 인간 수준의 잣대로 세상을 편안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CNBC는 골드만삭스가 이미 엔스로픽 모델을 도입해서 소프트웨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에 있었고요. 이미 6개월 전부터 엔스로픽 엔지니어들과 협력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구축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금융 부분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자는 수년 동안 쌓아왔던 축적된 고객들의 데이터였습니다. 이걸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한 전환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해자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도비의 포토샵, 이미 요단강 건너가는 상황이잖아요. AI 이미지 도구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아무런 전문적 지식 없이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고객들의 전환 비용 같은 것들은 고려 대상에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 구글이 범용 월드 모델 지니3를 공개했을 때는 게임주들이 또 급락했었죠. 공개 당일 유니티가 24%나 빠졌고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8%로 또 로블록스가 13%나 추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비롯한 중국, 일본 게임주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죠. 엔스로픽에서는 클로드 헬스도 공개했는데요. 보험 청구와 승인, 이런 고부가 가치 행정직들도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클로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과 IT 운영과 같은 영역에서도 빠르게 침투율을 높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나리오별로 대략 3개 정도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대략 확률은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코워크 모멘트에서 주가가 급락한 미국의 상장 특화 소프트웨어 기업 25개 업체들의 시가총액 합은 2024년 11월 2조 4천억 달러였던 것이 2025년 1월에는 1조 9,700억 달러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동기간 AI 소프트웨어 비상장 기업 3사, 즉 오픈 AI와 AI, 글록 그리고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 평가액의 합은 2천억 달러였던 것이 1조 3천억 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종목에서 빠진 시총을 훨씬 더 넘어섰다는 말이고요. 이는 코어 모멘트가 결코 AI의 실패나 퇴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줍니다. 단지 승리의 패를 쥔 종목과 패배의 패를 쥔 종목으로 갈릴 뿐이죠. 엔스로픽의 코어드 코어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비슷하거나 혹은 월등한 도구가 구글 혹은 오픈 AI에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챗GPT 5.3 코덱스가 즉각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점점 약해져서 결국 페이드 아웃 될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들은 모두 AI 에이전트들입니다. 이전 AI에 대비 기하급수적인 AI 연산 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는 젠슨 왕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7, 8년은 유지될 겁니다. 오히려 코어 모먼트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디램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인식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AI 에이전트의 본격적인 수익화 및 확산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딥시크 모먼트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세상에 없던 다소 새롭게 AI가 주는 충격이다 라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이는 창조적 파괴에 해당됩니다. 기존 산업을 대체하면서도 도태되는 기업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생존하는 기업들의 수혜는 훨씬 더 크게 확장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문제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계획을 일부나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확률은 대략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일부일 뿐이고 전체 투자 계획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가 위축된다면 AI 하드웨어 인프라의 수요도 위축될 것이다. 그런 시장의 우려도 있는데요. 이거 몽땅 기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이들 수요는요. 거의 늘지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2025년 이후 CSP 3사의 클라우드 RPO, 즉 잔여 이행 의무가 크게 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RPO는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위축될 요인도 애시당초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 CSP 3사의 AI 클라우드 서비스 실질적 수요는 대부분 비상장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를테면 오픈 AI, XAI, 엔스로픽 3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공개된 RPO 6,250억 달러 중 무려 45%가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픽과 같은 관련된 회사들의 딜이었고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공개됐던 오라클의 RPO도 전체 5,230억 달러 중 오픈 AI와 관련된 딜만 3천억 달러였어요. 일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위축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축이 전체 투자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건 좀 가정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만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략 5%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구독 기반의 단단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독이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거의 줄지 않았죠. 한마디로 가장 안전한 매출 구조를 가진 회사로 그동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기업용 전사적 자원 관리나 인적 자원 관련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한 번 도입하면요, 끝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매우 높은 해자를 가진 산업이었죠. 마진도 높아요. 자본 지출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대부분을 이자 상환과 배당에 사용할 수 있죠. 이런 특징 때문에 BDC들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자금을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여기서 BDC라는 것은 뭐냐면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장형 사모펀드를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모대출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항상 자금 조달에 목마른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법인세가 면제되는 대신에 과세 대상 소득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너무도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이 BDC 전체 대출의 20%가 소프트웨어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뼈에 사무치게 느낀 것이 있어요. 이 커다란 시장의 붕괴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 1000개, 10,000개가 붕괴돼도 붕괴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붕괴되냐면요, 절대 신뢰를 받고 있던 높은 등급의 회사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난다는 점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동안 절대 신뢰를 받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저는 걱정스러운 겁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자산 가치가 몽땅 다 소프트웨어 뿐이죠. 이 담보 가치가요, 사실 연기처럼 소멸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BDC의 부실화의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BDC가 만약 부실해진다면 BDC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부실해집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두 개의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20, 30%를 투자해 놓은 연기금마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즉 소프트웨어에서 BDC로 이어서 은행과 연기금으로 이어지는 불확실성의 고리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아무리 확률이 5% 이내라지만 일단 시작되면 매우 위중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확고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이렇게 세우기로 했어요. 이른바 확보 수익 전략입니다. 누구도 정말 AI 세상을 다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에 대한 경험치가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엔스로픽의 사태 역시 어디로 튈지 누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확보된 이익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ETF 122630 기준으로 72,905원을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만약 그 아래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무조건 전량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률은 매우 낮고 빅테크들의 투자 강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상방향에 대해서도 열어둘 생각입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더라고 하더라도 72,905원보다 위로 재차 오르게 되면 매도한 양의 절반만큼은 즉시 재진입하기로 했습니다.